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심장내과 신성희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 가장 익숙한 영양소 중 하나인 비타민 C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하고 어디에 좋고 보충제를 꼭 먹어야 하는지, 심장과 혈관 건강에는 정말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제가 쇼츠를 봤는데 어떤 교수님께서 비타민 C를 하루에 몇 알씩 먹고 혈관 건강이 되게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맥경화가 사라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병이 나았다 이런 가족분들한테도 권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저도 비타민 C를 주문해서 하루에 2000mg요? 네, 2000mg. 굉장히 고용량이네요. 네, 진짜 효과가 있나요? 비타민 C가 왜 필요한지부터 한번 볼까요? 비타민 C, 다른 이름으로는 아스코르브산이라고도 하는데 수용성 비타민이거든요. 물에 잘 녹고 그리고 몸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한 뒤에 남은 양은 소변으로 배출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고용량, 메가를 먹어도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동물은 스스로 비타민 C를 합성할 수는 있지만 사람은 비타민 C를 못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는 맞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데요. 콜라겐이라는 것은 결합 조직의 필수 성분이 되기 때문에 피부뿐만 아니라 혈관 벽, 그리고 상처 치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항산화작용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 에너지를 쓰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활성산소라는 일종의 찌꺼기 같은 것이 생기는데 비타민 C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중화해서 세포 손상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면역 기능을 돕고 식물성 식품의 철분 흡수를 도와서 빈혈 예방에도 일정 부분은 역할을 합니다. 만일에 비타민 C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면 괴혈병이라고 하는 질환이 생기기도 하는데 오늘날에서는 사실 굉장히 드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환이 생기면 쉽게 피로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서 그만큼 비타민 C가 필수 영양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하느냐가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요. 보통 성인 기준 하루 75에서 90mg이면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만일에 담배 피시는 분들, 흡연을 하시는 분은 산화 스트레스가 조금 더 커서 하루에 한 35mg 정도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양이 어느 정도인지 음식으로 한번 감을 잡아보면 오렌지 중간 한 개 정도가 약 비타민 C 70mg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키위는 한 개당 약 60mg, 그리고 빨간 피망 같은 경우를 채를 썰어서 컵에 넣었을 때 한 반컵 정도가 약 95mg 정도 들어있다고 하니까 평소에 사실 과일과 채소를 조금만 신경 써서 드시면 하루 권장량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죠. 보충제를 먹으면 더 좋나요? 아니면 1g, 2g 메가도즈를 먹으면 좋지 않나요? 혹은 동맥경화도 좋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기대와 현실을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타민 C가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도 줄이고 혈관 내피 기능도 도와주고 염증 반응도 낮출 수 있어서 동맥경화 진행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있어서 조금 놀랍기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천 명이나 수만 명 규모의 장기 연구들을 보면 비타민 C 보충제를 오래 7년, 8년, 10년 먹었다고 해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 유의하게 줄었다는 뚜렷한 결과는 없습니다. 일부 굉장히 짧게 한 연구나 관찰한 연구에서는 일시적으로 혈관이 더 잘 확장되었다든지 혹은 심장혈관 시술 전후로 약간의 미세혈류 같은 것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든지 하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심혈관 사건을 떨어뜨린다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는 잘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반대로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이 적다는 연구가 많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식사 전체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비타민 C뿐만이 아니라 식이섬유, 칼륨, 각종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보통 그런 분들은 대체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체중 관리도 하시고 담배도 좀 적게 피시려고 하는 이런 생활 습관도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다시 말해서 과일이나 채소가 풍부한 식사 패턴 자체가 건강을 좋게 하는 것이지 비타민C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의 알약만으로 좋은 식습관을 대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다른 영양제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비타민C 효과를 기대하고 사 먹는 사람들은 그만큼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식습관도 좋을 거고 액상과당 이런 것도 잘 안 먹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건강이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물론 내가 잘하니까 이것까지 하시겠다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제가 봐서는 영양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식습관이 제대로 잡지를 못하니까 이 영양제 한 알이 나의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아침도 잘 챙겨 못 먹고요. 그리고 막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이 영양제를 하나 추천해달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듣고요. 저희야 뭐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좋게 하고 그리고 건강을 관리해드는 입장에서 좋은 거라면 제가 사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드세요라고 적어드리죠. 근데 문제는 뚜렷한 효과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크고 어떤 한 알이 전체적인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확실한 건 정말 건강하게 식단을 잘 꾸리셔서 채소 많이 드시고 과일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운동 잘 하시면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로 좋은 건강한 식단을 꾸리십시오라고 결론적으로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정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반적으로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도 하고 독성도 낮고 과다하게 섭취한다고 해서 심각한 이상 반응이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굉장히 높은 용량, 고용량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설사라든지 메스꺼움, 복부 불편감 같은 위장관 증상은 비교적 흔합니다. 그리고 신장 결석이 잘 생기는 분이나 소변에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은 분들은 비타민C가 대사를 하면서 옥살산을 생성하기 때문에 결국 과량을 섭취하게 되면 소변 내 옥살산을 증가시켜서 특히나 남성에서 굉장히 고용량을 장기간 섭취를 하게 되면 요로 결석이 위험이 증가된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고용량 섭취에 좀 주의를 하셔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드물기는 한데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C 종류가 특정 항암 치료와의 상호작용과도 연관이 된다라는 것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비타민C는 우리 몸, 특히 혈관 건강에 중요한 필수 영양소는 맞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이 확실히 예방된다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고 금연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시고 그리고 채소와 과일의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튼튼한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필수이지만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음식으로 과일과 채소를 매일 여러 번 다양한 색깔로 섭취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결국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한 알의 보충제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혈압과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위험 문제를 잘 관리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영상이 여러분의 심장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영상에 보셨다시피 교수님의 또 아내분이 50대인가 60대인데 머리가 새까맣더라고요. 그게 항산화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모든 산화 과정이 심해지게 되면 심장혈관에도 안 좋고 암이라든지 뭐 피부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런 산화 효과이기 때문에 이 산화의 어떤 기전 자체는 맞기는 합니다. 비타민C가 분명히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것도 맞고요.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비타민C를 과량 복용했을 때 이런 항산화 과정에 정말 그렇게 눈에 띌 만한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머리카락을 검게 하셨다는 것이 비타민C 효과라고 보기에는 과학적인 근거는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만 비타민C도 해봤고 비타민E도 해봤고 뭐 칼슘 제제 여러 가지 보충제를 해서 8년, 10년 장기간 추적 관찰을 해보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직접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줄인다라는 결과들은 대부분 내놓지를 못하게 되었고 일부 연구들 중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있는데 연구 결과 자체가 일관되지는 않습니다.